고등학생 때 독일에서 당한 같은 일 탑 3. 오늘의 주인공은 독일 일진이에요. 여러분들이 독일에서 대학 이후 직장에서도 보시게 될 아주 전형적인 G 빌런 스타일입니다. 15살이던 차리가 혼자 교환학생을 갑니다. 얘가 차리예요. 그냥 독일이 좋았어요. 언어도 좋고 차도 좋고 다 좋았어요. 일진 얘기를 드리려면 어떻게 독일에 왔는지요.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미성년자다 보니 혼자 살진 않고 호스트 가족을 교환 프로그램 기관이 찾아다 줬었어요. 제로 할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누구랑 살지 결정하는 게 호스트 가족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린 선택권 없나요? 학생 쪽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고 아무튼 호스트 가족이 님을 선택했습니다. 축하해요. 이런 느낌의 이메일이 왔었고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라서 이메일로 막 그 호스트 가족이랑 첫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야 차야 반갑다. 우리 이름은 프랑크, 바바라, 톰, 알렉스, 우르수나야. 내년에 우리 집에 오면 즐겁게 지내도록 하자. 떠나기 한 반년 정도 남은 동안 막 연락을 그렇게 주고받았어요. 거의 그 집 딸이랑만 펜팔식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제일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메일에서 얘가 자기 학교 얘기를 하다가 거의 주제가 남자애들 아니면 누구 욕하는 얘기더라고요. 하네스가 어제 학교에서 이랬네 저랬네 누가 날 자꾸 화나게 하네. 전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거 보시더니 얘 너무 날티가 난다. 지 얘기만 하는 게 답정너 같아. 걱정된다. 뭘 또 그래 속단한다. 근데 이 여자의 말이 좀 많네. 이러면서 이메일을 주고받다가 독일의 겨울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처음 만난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딱 이렇게 기차에서 제가 내렸어요. 여기서 호스트 패밀리가 픽업을 해준다 그래서 밤이었고 밤이라 여기 아무도 없네. 내가 새로운 가족들 어딨지? 날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정거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엄청 떨리는 마음을 안고 또 완전 녹초가 돼서 30kg 넘는 이민 가방을 끌고 가방에 자리가 없어서 겨울 패딩 2개나 껴입고 정거장에서 역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 광고판 뒤에서 누가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나타나더라고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같은 여자가 딱 봐도 뭐 기다리는 것 같이. 근데 걔가 딱 고개 돌리고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갑자기 개빡친 것 같은 표정으로 뒤로 휙 돌아버려요. 그리고 계속 뭐 기다리는 것처럼 그 텅 빈 정거장을 서성거리더라고요. 이 호스트 가족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데 그럼 잘 아니겠지? 근데 우르수나 닮은 것 같은데 사진에선 애기 같고 볼살이 빵빵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역사까지 거의 도달을 했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제 옆에서 차리 이름 부르면서 오시더라고요. 호스트 엄마 바바라. 그러고 막 인사를 하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수그리고 우리한테 오는데 아까 걔인 거예요. 나 우르수나야. 만나서 반갑다. 별로 안 반가워하는 티가 두뇌 터진 저한테도 나더라고요.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가? 늦어서 피곤해서 그런가? 암튼 첫 만남이 굉장히 이렇게 쎄했지만 호스트 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죠. 아무튼 방학 중이라 김나지움 개학까지 며칠이 좀 있어서 둘이 막 집에서 놀아보고 자기 취미 구경시켜주고 울술라가 판타지 팬이라서 소설 쓰는 거 좋아하고 판타지 노래 부르고 말타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유명한 연극 배우가 될 거야. 근데 같이 있을 때마다 첫날부터 계속 뭔가 애가 자꾸 한숨을 쉬고 계속 뭔가 화가 나 있더라고요. 집안일 억지로 하는 애처럼. 아니 분명히 얘가 원해서 가족이 교환학생을 들인 거거든요. 내가 너무너무 원해서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교환학생을 드리게 됐어. 너무 기뻐. 결국 호맘 바바라가 딸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우르슐라, 차리 놀러오면 여기랑 여기 가보고 싶다고 했었지? 오늘 한 군데 다녀와 보는 건 어때? 너 차리 오면 하기로 한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너가 안 된다고 해서 차리는 여태 집에만 있었잖아. 오늘은 해봐야지. 이러고 막 엄마 바바라가 혼을 내면 애가 또 폭발을 해요. 바빠서 안 된다고. 내일 모레 방학 끝나서 이거 해야 하고 저거 해야 그럼 하고. 둘이 독일어로 저 앞에 두고 막 싸워요. 울슬라는 쿵쾅거리면서 방문 바사질 것 같이 쾅 닫고 헤비메탈 tum을 펑펑 울고. 그럼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개판 싸우는데 뭘 어떡하겠어요. 언어도 안 통하고 그냥 집안일 도와주다가 방에 올라가고 그랬죠. 차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골 동네라서 혼자서 할 것도 없었어요. 아무튼 첫날부터 굉장히 쎄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첫 며칠이 지났고 언제는 또 갑자기 기분이 엄청 좋게 연극 배우처럼 춤추면서 내려와서 차리야 내 방 가서 놀래? 이렇게 걔가 기분이 좋은 그 극소수의 순간에만
정상적인 교류가 가능했어요. 방에 오라기를 갔거든요. 15년 인생의 문화 충격이었어요. 무슨 판타지 세계처럼 어두컴컴하고 용 모형 걸려있고, 그리고 핀보드에 제 사진이 걸려있더라고요. 그 교환학생 기간이 호스트 팸들한테 보낸 제 사진이. 재미있는 건 그 옆에 제가 쓰지도 않은 제 소개글을 기관이 직접 써놨더라고요. 저는 15살 차리고 한국에서 왔고 제 취미는 자전거 타기고 좋아하는 것은 어쩌고 저쩌고. 그 위아래로도 다른 교환학생 지원하는 애들 사진이 있더라고요. 무슨 유기견 입양하나? 저는 바둑이고 3살이에요. 다리 밑에서 발견됐답니다. 저는 장난을 좋아하지만 온순한 성격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같이 첫 등교를 하는데 우르슬라가 키가 좀 커요. 걸음도 성금성금 빨라서 먼저 휙 가버리더라고요. 가까스로 쫓아가서 제 새 학급 아이들을 만났고 몇 명이랑 간단히 영어로 인사를 하고, 저는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걔들은 영어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독일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 딱 돼서 정문 열릴 때까지 밖에서 애들이랑 떠들고 기다리거든요. 지정된 학급이라는 게 없어서 교실 들어가서 앉는 게 없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20-30분 동안 느낀 게 뭐냐면 이 우르슬라가 여기서 대빵이다. 애들이, 특히 여자애들이 우르슬라한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독일어로 뭐라 하는 건지는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독일은 새로운 애한테 아무도 말 안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다 먼저 와서 말 걸어주고 놀아주고 그런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요즘엔 K-팝 유행하면서 좀 나아졌는데 그때는 그냥 개무시였어요. 아무튼 우르슬라가 학급 대빵이다. 알파 피메일. 수업은 제가 우르슬라보다 1.8년 정도 나이가 많고 학년으로 치면 제가 2학년 위인데, 제가 독일어도 못하고 우르슬라가 아무래도 호스트 자매고 둘이 쌍으로 다닐 걸 학교가 이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절 걔랑 같은 학년에 넣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2학년 아래 애들이랑 수업에 들어가게 됐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2학년 낮춰서 들어가는 거 전혀 반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지는 기분이라 좋았어요. 아무튼 모든 수업 내내 우르슬라는 절 그냥 무슨 개 끌고 다니는 것처럼 챙길 때만 썩어 문드러진 표정으로 야 화학. 하고 돌아서면서 지 친구들한테는 해맑게 웃어보이고, 그게 반복되고, 이 애가 또 학교 생활도 그렇게 준수하진 않더라고요. 성적은 괜찮게 나오는데 얼마나 싸가지가 없냐면 음악 시간이었거든요. 수행평가로 노래를 하거나 연주를 해야 했었는데 노래가 취미라고 하긴 했는데 솔직히 잘하진 않더라고요. 음악쌤께서 점수를 한 B- 를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미쳤는지 갑자기 그 우람한 다리로 바닥을 쿵쾅쿵쾅, 그 낡은 교실이 다 진동할 정도로 난동을 부리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르슬라 행실 똑바로 해라. 그리고 지 의자를 발로 팡 차서 밀려나게 만들고 미친 거죠.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반 애들이 그냥 눈도 못 마주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애는 누가 나서서 조져야지. 무슨 이런 애한테 겁을 먹어. 10년 넘게 살면서 매달하는 생각입니다. G1진 우르슬라도 한국이었으면 K1진들한테 으깬 감자처럼 다져줬어요. 이렇게 그렇게 첫 몇 주가 지났고요. 우르슬라 표정 썩어서 같이 하교하고 들어가면 같이 밥만 먹고 지방 들어가고, 이거의 반복에 반복. 가끔 한 2주에 한 번은 자기 기분 좋으면 안 뛰어가고 나란히 걸어가면서 과자 같은 거 지금도 주고.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어서 무슨 건덕지 생길 새도 없이 첫날부터 이랬다는 게, 웃긴 건 얜 이게 저를 괴롭게 할 줄 알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누가 자기한테 이러면 괴로우니까요. 아무튼 새로운 집 너무 쾌적하다 하고 너무 잘 지냈고, 그 호스트만 바바라가 특히 제가 여태 봐온 어른들 중에서 진짜 친절하시고 너그러우셔서 되게 좋았어요. 거기까지 했으면 100% 행복한 추억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점점 얘가 선을 넘길 시작하더라고요. 또 부모님들이 뭐 억지로 시켰나 봐요. 걔랑 친하던 되게 착한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친한 건지 친해야 하는 압박을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걔네랑 인형놀이 하러 간다고 약속 잡은 거에 저도 데려갔어요. 근데 또 표정이 썩어 있더라고요. 그때 막상 가보니까 셋이서만 바비 인형 가지고 놀고 저는 인형도 안 주더라고요. 차리 인형이 3개밖에 없어. 얘는 마리까고 얘는 리자까라서 얘들이 갖고 놀아야 해. 이러고 아예 등을 돌리고 놀아채껴요. 이 쌍둥이 자매가 자꾸 미안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힐끗거리더라고요. 우르슬라 안 볼 때만 막 눈 마주치면서. 그러다 우르슬라가 저 쓱 뒤돌아보고 하는 말이, 차리는 우리 바보 같다고 생각하고 있을걸? 어머 저거 봐 14살 먹고 인형놀이 하고 있어. 유치해. 같이 안 놀 거야. 이러고 있을걸? 차리는 우리보다 2살이나 많아서 우리 같은 애들이랑 놀기 싫대. 아니 저도 한 유치 하거든요. 아무튼 몇 주 동안 아무 생각 안 들었는데 여기서 진짜 뚝배기 가루가
박달내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웃긴가 맞은 적이 태어나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나름 잔머리는 쓸 줄 알더라고요. 이 쌍둥이들 아빠가 문 열어보면서 울슐라가 3명이서만 놀고 저 혼자 구석에 앉아있는 그림이 이상할 걸 느꼈나봐요. 제일 먼저 나서서 Ja, aber Charlie will nicht mit uns spielen, weil Charlie meinte, sie ist älter als wir und Puppen sind zu blöd für sie. 어이가 없죠. 저는 오히려 그 완전 반대 아이였어요. 매우 유치하고 어른 되는 거 싫어하고 절친 중에 한두 학년 어린 친구들 많았고요. 제가 첫인상에 뭐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야기 지어내면서 자기 친구들 다 떼어내고 걔들은 영어 잘 못하고 말만 걸면 웃으면서 피하고 저는 독일어가 잘 안 되니까 서로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울슐라가 하는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사람 어른 돼서도 진짜 많아요. 진짜 독일에서 유치한 정치질 안 당하고 사기 안 당하고 사려면 꼭 알아두셔야 하는 군상입니다. 특히 독일은 사람이 조용하면 이상하게 거만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 반대잖아요. 오히려 말이 너무 많으면 거만한 거고 조용하면 겸손한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독일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울슐라가 그 고정관념에 저를 대입하는 걸로 저를 싫어할 합당한 이유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집이랑 학교에서 너 자리한테 왜 그래? 이런 말 많이 듣다 보니까 이유를 스스로 생성한 거겠죠. 저는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내성이 높았다기보다 둔했다고 봐요. 사춘기임에도 완전 마이웨이였고 누가 욕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누가 절 싫어해도 아무 신경 안 쓰고 혼자 있어도 아무 생각 없고 누가 앞에서 싸워도 아무 생각 당하면 없고 배로 갚아주고 절 싫어하는 사람 하루 종일 봐도 진짜 아무 생각 없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울슐라랑 같이 사는 게 편안했어요. 그런데 울슐라가 쟤는 거만해. 쟤는 지금 우리가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차리는 거만해. 이 개소리 매일매일 하는 게 점점 뚝쾅 충동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한번 꽂히더니 거의 하루 걸러서 매일을 차리는 거만해. 차리는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어. 이때부터 저도 무시는 안 되더라고요. 아, 이 말도 안 되는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질 못하지? 이러고 결국 말을 몇 번은 했어요. 난 거만한 게 아니라 그냥 말수가 적은 거야. 말수 적다고 다 그딴 생각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나는 아직 독일어를 못하고 쟤들은 영어를 안 하려 하잖아. 할 말이 없어. 고집은 예상하셨겠지만 더럽게 세서 매번 하는 말이 똑같아요. 그걸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할 말 없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기 놀러 왔니? 딱 뭐랄까요? 전형적인 말수가 선천적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활발한 아이죠. 제가 그때 생각하기론 얘의 가장 큰 실수는 제가 독일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굳이 저의 뭐에 꽂혀가지고 저를 꾸역꾸역 데리고 온 거였어요. 분명 독일어 할 줄 아는 지원자 학생들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은 영겁의 시간이 지나고 언제는 저가 뭐가 웃겨서 가족들이랑 막 웃는데 울툴라가 갑자기 야, 너 그렇게 웃지 말고 좀 크게 좀 웃어. 너 억지 웃음 짓는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제 웃음이 얼마나 같은지 지렁이 연변을 떠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 그거에 꽂혀가지고 저 웃을 때마다 진짜 웃음을 지으라고 입꼬리를 여기까지 올려. 이 난리를 떨어대더라고요. 그래 얘랑 사이좋게 좀 지내보려면 사소한 건 고쳐야겠다 라는 생각을 처음에 해서 억지로 거울을 보고 웃는 거 연습하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이 썸네일들 웃는 모습들도 그때 연습의 산물입니다. 제 찐 웃음은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안 고쳐지더라고요. 자매품으로 매니큐어 3일마다 고쳐 바르라고. 살이 손톱 또 벗겨졌어. 저거 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 바르니까 냄새나고 흘린다고 윽박을 지르면서 방에 가서 바르래요. 가족들은 제 편이었어요. 왜냐면 그들은 그냥 평범한 정상인들이었거든요. 사춘기도 아니었고 울슐라 빼곤 다 성인이었으니까 자기 딸, 자기 여동생이 문제가 많은 것도 가족들이 다 알고 있었고 언제는 제일 집에 자주 오는 우르슬라네 작은 오빠 알렉스가 울슐라랑 얘기하는 걸 듣게 됐어요. 제 방 올라가는데 알렉스네 방문이 열려있더라고요. 울슐라, 차리는 너랑 2살 차이도 안 나. 엄청 어린애가 혼자 대륙도 다른 나라에 와서 가족도 부모도 없이 지내고 있잖아. 말도 안 통하고 독일어도 못하고. 너가 그렇다고 상상해봐. 쉽지 않은 일이야. 내가 일본에 갔으면 차리처럼 안 굴 거야. 막 말하고 다니면서 친구 사귀고 다닐 거야. 그게 얼마나 쉬운데. 갑자기 무슨 일본? 너한테는 쉬울 수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성격이 다 달라.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근데 왜 다 차리 편만 들어? 봐, 다 날 싫어해. 이 아이가 평소에 무슨 피해의식, 무슨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점점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내가 일본이었으면 다 날 싫어해. 쟨 거만해. 이 아이는 가족들이랑도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호스트만 바바라가 얘가 머리 검은색으로 염색을 못하게 하니까
발광을 하고 언제는 또 아빠 프랑크가 집 옆에 있던 나무를 베어서 없앴어요. 해충이 생겼나 이유는 기억이 안 나고 그랬더니 자기 아빠 프랑크한테 한참 막말의 저주를 퍼붓더니 이틀을 방에 처박혀서 울고불고 아주 난리를 부리고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에서 1cm만 벗어나도 견딜 수를 없어하는 우리나라에선 제 세대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어느 날은 호스트만 바바라가 저랑 울술라를 집 밖에 토끼장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여태 보여주질 않아서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거 보여주면서 바바라가 청소해야지 우르슐라. 너가 꼭 키우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는데 넌 들여다보지도 않고 맨날 내가 청소하고 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그러니까 입이 또 대빨 나와서 대들고 저는 그냥 전에 걔 방에서 본 그 교환학생 목록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태 딱히 싸우지 않았어요. 딱히 싸우지 않았고 저는 그냥 얘 무시하고 나머지 가족들이랑만 잘 지내면 너무 좋았고 갈등 일으키지 말라는 당부 한국에서 듣고 왔고 싸우게 되면 호스트 부모님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울 거고 그래서 딱히 싸우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어느 날 이 판도가 뒤집히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의 등장으로 저와 울슐라가 한판 승부를 보게 돼요.